몹시도 추웠던 한파가 입춘이 지난 오늘은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 배건혜와 아름다운 동행 진행자 배건혜입니다. 오늘 동행할 분은 추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듯 오랜 동안 제한동포 사회에서 아주 따뜻하고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단법인 제한동포 총연합회 이사장님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한중국동포 여러분, 새해 무술년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대담을 들어가기 전에 회장님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은 알아봤습니다. 감히 어쩌면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한동포 사회의 동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몇십 년을 사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최근에 지난 1월 3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또 안으셨어요. 그것도 중국동포 출신으로는 첫 번째로 국민 추천 포상이라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대한민국에 20여 년 거주하면서 그냥 사회에 평범하게 했을 뿐인데도 여기 중국동포 정책연구원의 원장이신 곽재성님께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제한동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큰 국민 추천 보상을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네, 올 때는 1996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0여 년간. 그러면 20여 년간 늘 한국에 오시면서부터 이러한 단체 역할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게 일반 네. 동포들과 똑같이 한국에 와서 어느 한 식당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식당을 처음부터 운영을 하시게 됐나요? 예, 처음은 아니고요. 네. 2달간 고깃집을 출근을 했는데 2달간 해보니까 저도 이런 영업을 할 수 있겠구나는 네. 이런 생각이 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음식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 회장님의 이 이력사항을 제가 봤을 때 통신학부 졸업 그리고 금융대학 졸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업은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통신학부와 금융대학을 졸업하시고 경영 쪽으로 이어지시게 된 어떤 계기는 있을까요? 예, 전혀 여기 음식업하고는 네. 차이가 있는 이런 일이지만 남의 이제 글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깨너머로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한다는 거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라는 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 초중고 대학생을 봤을 때 어느 시기에 학생들을 지도하셨나요? 예, 중학교 학생들 네. 이제 어문과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을 몇 년간 지도를 하셨습니까? 한 7년 정도. 7년. 예. 7년 정도 가르치시고 난 후 한국에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됐나 보죠? 네. 한국에 올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좀 꿈을 펼쳐보자. 예, 그러셨군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 계시는 모국에 네. 정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생활 그리고 활동하면서의 보람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처음에는 이 단체 생활은 아마 한국에 와서 한 10년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많은 동포들이 와서 어려운 얘기가 오가고 하니 네. 저는 그래도 10여 년간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고 경제 기반이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의 시기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 가지가 너무너무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동포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시점이 20년 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후가 되겠네요. 예예. 한 10년은 제가 네. 이제 여기 왕십리에서 성동구 왕십리에서 네. 개인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동포들이 대거 한국에 오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지금에 있는 이제 구로구 가리봉동 네. 그 식당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접하게 됐고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식당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포들과의 대화 그리고 고충을 듣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식당이라니 이 자체가 네. 동포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많은 동포들이 이용하면서 술 한잔 마시며 자기 고충을 마음대로 털어놓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 거기에서 제가 많은 걸 듣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감동을 느꼈고 이걸 네. 꼭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계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동포들이 한국에 온 동포들마다 그런 소문을 통해서 우리 현재 그 운영하는 식당으로 더 많이 동포들이 찾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많은 동포들이 물론 이 고향 음식이기 때문에 네. 찾아왔는데 또 역시 자기들이 아픈 그런 마음을 또 달래주고 네. 또 역시 또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됐죠. 네. 그러면 식당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물론 영업이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회장님께서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중요한 공간을 사실은 배려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처음에는 이제 여기 동포들이 이 한국 사회에 와서 활동하는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네. 노인들 하면 65세,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네. 이제 경로당이 필요했고, 예, 이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를 했죠.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중국에서 동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바로 숙식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네.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서 자기 숙식이 네. 됐지만 금방 온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집을 세를 맞자 하면 보증금이 없고 네. 금방 왔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이래서 참 숙식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장 저희들도 타국에 가거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숙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동포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미 어느 집을 정해놓고 그렇게 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회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한 번, 두 번까지는 제가 이제 마음이 안쓰럽고 해서 식당이 끝나면 식당에서 제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며칠이 안 돼서 12명, 17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되니 그 사람도 그렇겠네요.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을 어떤 그 방법으로 해결을 또 하실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예, 무슨 방법을 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사랑이 나눔 쉼터를 하자 이래서 아, 네. 예, 집을 따로 맡아서 예, 1, 2층으로 해서 여자 남자 예, 쉼터를 운영하게 됐죠. 동포들만을 위한 쉼터, 네, 네. 사랑의 쉼터를. 예. 그러면 쉼터는 몇 년간이나 운영하셨습니까? 현재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4년은 이제 4년간. 했습니다. 4년간. 네. 지금은 그 집이 그러면 4년간 남녀 40명을 그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운영할 때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비용은 어떤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정부 기관의 돈은 자금은 거의 없고요. 아, 네. 이제 난방비로서 네. 이제 구로구청에서 1년에 난방비로 동기 난방비로 준 것뿐이고 예, 기타는 저희 사비로 다 했죠.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대통령 포창의 내용을 잠깐 어느 대목을 봤을 때에 그러한 숙식 제공 부분이 꽤 많이 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4년간 이렇게 숙식 제공을 하시면서 개인 사비로 거의 하셨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에 대한 사실 자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모두 나열하기에는 시간상 좀 부족한데요. 제가 중요 부분을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1년 그때 보면은 한중 동포 문화예술축제 제1회를 또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거의 제1회를 개최한 것만 제가 좀 자료를 챙겨봤는데요. 그러면서 제한 중국 동포들의 노래자랑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이 문화예술을 바람직하게 시작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또 스포츠 동아리 라이프의 아름다운 인물로도 선정이 되셨었고요. 감사합니다. 2014년 9월에는 제1회 중국 동포 미인 선발 대회를 또 개최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인 선발 대회만 사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외국에는 있지만 그런데 중국 동포 미인 선발 대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자,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제 10여 년 네, 예, 나와서 일하면서 젊은 청년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포들이 제3디 업종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예, 뷰티 이런 계열에 나서서 대범하게 창업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계기를 심어주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바람직한 일들을 꼭 처음에 시작을 하는 입장이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2015년이네요. 그러한 활동을 하시다가 2015년 10월에는 가장 그 축하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제한동포 총연합회에서 또 축구 대회를 또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제한동포에서 미인 대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축구 대회까지 시작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1회로. 네, 그러면 축구 대회를 또 개최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 동포 사회가 청년들로 구성된 축구, 배구 이런 활발한 체육 운동이 벌어지면서 저희 제한동포가
우선이 돼서 이런 분들의 리그전부터 시작해서 경기까지 이어가자고 이래서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하시는 일들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들을 해오셔서 더불어 제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지금 평창 올림픽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우리 성공을 해야 되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또 제한동포 총연합회 서포터즈 출범식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 기간 내에 우리 서포터즈들께서 평창을 일단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는 것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물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20여 년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시간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쁘고 의미 있고 좋았던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동포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 걸로 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실의 금년에도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여기 청년 경찰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실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네. 좀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중도 입국 청소년 자녀들이 지금 참 여기 공부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 중도 입국 자녀? 중도 네. 입국 자녀란 어떤 뜻일까요? 중도 입국 자녀라 하면 네. 부모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다음에 네. 혼자서 애들이 있다가 지금은 출입국 조건에 이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를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네. 이런 애들이 지금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중도 입국 자녀, 그러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네네. 여기 24세 이런 자식들만 이제 초청이 가능했죠. 네. 지금은 이제 나이 어려도 이제 네. 부모 따라서 이제 올 수 있는 초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고 네. 또 와보니 지금 여기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안 다니고 또한 또 직업이 이제 할 수 없으니 이제 일도 안 하지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은 이제 PC방이나 이런 데 전문 노는 애들이 많죠. 아, 그래요. 심각합니다. 정말 문제점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동포 1세 네. 노인 문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고국이라 하고 중국 동포 1세님들이 이제 오신 지 20여 년, 지금 수교 5년이 지났지 작년에 않습니까? 지났죠. 예. 네네. 근데 이제 20여 년 있다 보니 여기 오실 때 60세 분들은 지금 거의 80세 후반으로 네. 이런 1세 분들이 지금도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일하러 가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혼자서 집에 있게 되는데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일하러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노인 복지 문제를 좀 요양 문제를 네. 좀 지금 정말 현실에 미처 당연한 것인데도 미처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 중국 동포 이제 자치회가 문제입니다. 자치회가. 예, 지금 예,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다문화 이런 센터 같은 거는 어느 곳곳마다 다 있지만 그렇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지금 와서 활동하거나 뭐 센터 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심지어 교육 장소거나 무슨 활동 하나 하려 해도 참 이 어디 장소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 자치회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게가 또 역시 지금 현실에 놓인 문제입니다. 네. 저희도 사실 미처 몰랐던 부분들인데 오늘 새롭게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면은 또 해결 방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중국 입국 자녀 관련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네.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예, 얘들을 하려면 특수적인 이런 학교를 네. 마련해 줘서 네. 초점은 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알고 한국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여는 이런 교육을 진행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바람직하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취업까지 이제 네. 전문 학교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배분을 합니다. 네, 참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씩 또 관심을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 1세 노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바람이나 또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 복지 요양 문제 요양센터를 하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폐교 뭐 기타 이제 지자체 이런 데하고 손잡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 경영을 시작해 볼 이런 타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사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정말 동포세계 동포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그 또한 아마 작년이 되나요? 경찰. 네. 제가 이 부분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였죠.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 네, 그 관련으로 해서 작년 가을쯤에 동포분들이 사실 단합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영화 청년 경찰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회의를 통해서 모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 경찰 이 영화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이상 소집회 기타 이제 활동 등등 열게 됐는데요. 이 청년 경찰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우리 동포 사회는 해피로 나가는 이런 쪽도 지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식당에서 술 마시고 서로 은성이 놓고 싸우게 되면 청년 경찰 우리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부터 싸우지 말고 또 이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한 우리 대림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참 바람직한 얘기네요. 네. 어떤 아픔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단법인 제한동포 총연합회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동포들을 위해서 해오면서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편견을 극복해 올 수 있는 그러한 모토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동포 지원 사업에도 사실 시야를 넓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우리 물론 이제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을 결집해서 하지만 우리 해외에 있는 820만 네. 이 동포들을 겨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지고 하자. 네.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4월쯤부터는 우리 신아리랑이라는 화보 잡지가 열릴 겁니다. 신아리랑. 예, 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네. 좋은 인물들 널리 선전하고 네. 역시 또 우리가 또 이 세계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포 관련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사실 굉장히 희망차고, 네,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벌써 내 마음속에 동포들에게 내가 내 한 사람의 역할이지만 어떠하게 해서 우리 동포들을 좋은 방향으로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가득 담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담을 하면서 우리 이사장님을 뵐 때 그러한 것이 저에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그리고 중국 동포 여러분 참 금년 무술년에는 우리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해나가고 특히 우리가 힘들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맹세로서 시작해 나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이 있어 꿈을 향해 펼치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김숙자 이사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동행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작가 배건혜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무술년 올 한 해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그리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동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